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새벽녘인가? 어떤 분이 있는데 중국 시장에 관해서 좀 중국 뉴스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오픈에 관한 소스를 좀 주셨는데 좀 이따 이제 그건 말씀드릴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진짜 실제로 0.5%의 금리 인상을 3월 중순에 발표를 하냐 마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짜잘짜잘한 크립토 관련한 뉴스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영상을 특별히 보실 필요도 없고 제가 그런 거를 영상에서 짜잘짜잘한 뉴스들을 말씀드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국 무역 수지는 썩 좋지 않게 현재 나와 있어요. 현재 요것도 금리에 분명히 반영되지 않을까. 어쨌건 무역 수지가 부정적으로 나왔고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미온적으로 약간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캡처했을 때는 4시 정도였는데 지금 정도 아마 1%대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고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미온적으로 아마 약간 조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마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지금 파란 업비트 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죠. 그럼 그런 것만 보시면 와 이것도 폭락장 오는 거 아닐까 불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상승을 어느 정도 며칠간에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아줄 필요가 분명히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아마 이 정도 조정이 아니라 훨씬 큰 조정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녹음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44,000달러로 다시 복귀를 했는데 42,600달러 위만 그냥 경고히 다지면 아마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XRP 빼고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해야 될 거, 가장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사실은 내일이죠. 내일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월가의 예측치가 지금 시장의 예측치는 7.3%인데 7.3%가 아니라 7.3% 밑으로 하향해서 7%가 나온다. 아니면 7% 이하로 나온다. 이러면 3월 중순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 할 수 있다는 몇 가지 논거가 되는 자료 중에 부재되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시장 예측치를 벗어나서 급하게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진짜 실제로 0.5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미디어를 동원해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냥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지금 현재 미디어는 총동원해서 그냥 온갖 미디어를 전 세계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그냥 금리 인상을 0.5% 제가 보니까는 요 근래는 며칠 상간에 계속 그렇게 공포를 주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논거를 아마 대볼게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감소세로 들어가면 인플레이션도 실질적인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공급 체인망이 회복이 되면서 서서히 감속을 할 거다. 한 달 한 달. 그래서 6월 달까지 서서히 감소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호주에서 2년 동안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관광객들을.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호주인이 다시 호주로 귀국할 때도 절차가 되게 까다롭고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1일 날부로 관광객들을 그러니까 이 백신 주사 맞은 관광객들부터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적이에요. 이런 코비드 정책상. 근데 사실 이런 면이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연준에서도 아마 이거를 되게 많이 볼 텐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코비드가 1월 중순 무렵에 되게 많이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솟았다가 2월달 들어가면서 감소 추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소로 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 중이다. 이 얘기는 사실 뭘 뜻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사실 코로나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는
인프라가 회복되고 공급망이 다시 회복되면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예, 어저께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 사실적인 걸 찾아보니까 이대로 될 확률이, 시나리오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겨울 폭풍도 봄 쪽으로 가면서 사그러들고 인프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코로나를 감기,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이 회복되면서 인플레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만약에 3월에 뭐 금리 인상을 뭐 0.5bp, 그러니까 0.5% 한다는 얘기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페이크적인 게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3월 달에도 여기서 만약에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뭐 0.25도 3월 달에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금리를 동결한다, 그래서 0에서 0.25, 그러니까 현행 유지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봄으로 가서 5월달 지나서 6월달까지도 만약에 공급망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6월달에도 아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오는 게 아마 9월달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IMF 통화바스켓, SDR 통화바스켓에서 달러 비율을 축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 위에나와 특히나 유로화 비율을 높여놓은 상황에서, 예, 그런 관점으로, 큰 관점에서는 변함없이, 저는 이게 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시장에 관해서 개인의 어떤 그 이견을 그냥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닐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성향이 그래요. 제 성향이, 예, 어쨌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 전반에, 코인 시장 전반에 나쁘지 않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거는 더 블록에서 이제 리서치를 한 건데, 뭐라고 발표가 나왔냐면 2021년 연말이죠. 4쿼터에 진짜 많은 자본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2쿼터부터 해서 3쿼터, 4쿼터까지.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 와중에 VC들은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시장 자체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확장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었겠죠. 예, 정의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폴리곤이 여기 보면은 이게 인도 미디어거든요. TV 방송사거든요. ET 뉴스라고. 근데 TV 뉴스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펀드레이징 받았다, 450밀리언.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카이어 인디아로부터, 그리고 소뱅으로부터 돈을 뭐 투자 받았다, 뭐 여기 얘기가 나와서, 예, 대표가 나와서 뭐 TV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프라이드를 느끼시고, 뭐 지금 안 올라가네 막 이렇게 막 거기에 막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큰 손들이 제가 보니까는 요 근래 하락장에 매집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솔라나 외에도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 외에도 지금 XRP만 막 이렇게 시장에서 막 훈풍이 돌잖아요. 근데, 예, 이 코인도 나쁘지 않게 그냥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호라이젠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게 연기되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상승도 없고.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오늘 새벽에 했거든요. 제니 토큰이 곧 이제 지급을 해줄 건데, 여기 보면 뭐 어떤 거에 관해서 가장 뭐 흥분할 것 같냐,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투표도 몇 명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79명이 투표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많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뭐 죽을 프로젝트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제니 토큰 에어드랍에 관해서 관심 갖는 사람 33%고, 에코시스템 성장에 관해서, 예, 뭐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게 53%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 하나 줘가지고, 이 토큰 하나 줘가지고 이걸 뭐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이 구현이, 인프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사이드 체인과 다른 코인들의 플랫폼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호라이젠이 어떻게 각광받는지, 인기 코인으로 등극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분기와 2분기 로드맵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다 뭉쳐져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XRP에 대해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결과는 나올 겁니다. 자,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중국어를 못해요. 중국말, 그러니까 뭐 한자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뉴스를 딱히 찾아볼 수도 없고,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그 소식통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아마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중요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중국 관련한 코인이든 그게 뭐가 됐건. 안녕하세요, 찰리님. 오늘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관해 집회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메타의 세상에서는 발전성이 아주 크고 밝다고 바이두의 뉴스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올해 현물 ETF 승인될 것으로 보고 위험 자산에서 위험 회피 자산으로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뉴스에 나왔네요. 언론을 통제하는 중국에서 이런 기사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은 비트코인은 전망이 밝다고 이야기하네요. 찰리님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시라고 중국 뉴스 소식 공유합니다. 항상 수고하신 찰리님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려요. 바쁘신데 이런 좋은 뉴스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고맙게 귀하게 써주신 이 댓글을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제 3월 초가 되면 중국에서 전인대 양회가 개최가 정협인가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준율을 이미 작년 말에 2021년 말에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헝다그룹 파산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동산의 불확실성이 되게 증가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정치적 이슈가 대두되는 3월 초가 되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와, 그리고 지난 뭐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디지털 뭐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 뭐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는 배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했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 한 해는 중국에서 크립토 커런시에 관한 밴했다는 얘기를 반전하는 드라마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저도 확신을 하나 했고, 그리고 쿠코인이랑 바이낸스 중 어디 거래소가 더 안전하고 초보가 하기 쉬울까요? 쿠코인은 한글 지원이 되던데 바이낸스도 한글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크롬을 쓰시면 바이낸스도 그냥 번역해서 쓰시면 되고, 뭐 직접적으로 한글 지원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영어로 하셔도 아마 충분히 바이낸스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쿠코인보다는 바이낸스가 거래량이 크고 전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쿠코인을 예전에 바이낸스가 생기기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쿠코인을 오픈 안 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바이낸스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이낸스. 그리고 솔로제닉인가 이거를 아마 업비트에서 어저께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최고까지, 그러니까 1년 토탈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갔던 데가 6달러까지 올라가서 6달러 58센트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0.55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받은 이 솔로제닉이 엄청나게 뭐 지금 많은 그러니까 개수를 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파크에 관해서 로드맵이 발표되는 게 몇 주 안에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송버드에 관한 것도 제가 알기로 또다시 이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3월 언제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랑 소송에 관련한 이슈가 2월 17일 날 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맞물려가지고 지금 메커니즘적으로 지금 XRP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원, 50원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큰 관점에서 진짜 빅 이슈, 과연 소송이 결론이 어떻게 날까,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XRP가 과연 저는 이제 끝판왕이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고집을 부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길게 보면. 저는 그리고 제가 가진 XRP 물량 중에 20% 내지 30%만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서 팔 거고, 그 나머지는 그냥 2025년 그 너머까지도 저는 홀딩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이 됐건 뭐 어떤 특정 코인들이 됐건 다 마찬가지로 뭐 지캐시가 됐건 호라이젠이 됐건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다 싸그리 팔고 막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금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11월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주식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0.5%의 금리를 인상한다? 아니면 0.25%의 금리를 인상한다? 오히려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 자,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자, 연준하고, 자, 그럼 제롬 파월 연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은 이게 개별적인 어떤 그런 행정 주체이긴 하지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그대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관한 공포심을 가지시면서 2022년 한 해 동안 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만약에 이 공포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이 시장에서 떠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인플레이 제가 누차 계속 영상에서 고집부려서 말씀드리지만 2022년 한 해 동안에 인플레이션율보다 금리 인상되는 게 아마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5번 안에 6번 안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불안하고 거기다가 지금 시진핑 집권 체제가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작년 말에 지준을 인하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돈풀기가 이번에 3월 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맞물려지면 3월 달 그러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좀 뭐 그 3월 달 중순 정도까지 가면 한 번 푹 전에 한 번 이게 약간의 미온적인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뭐 4월 달, 5월 달, 6월 달 되면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아까 그 댓글 써주신 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